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영주입니다. 갑자기 동장군이 찾아와갖고 지역의 모든 분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하고 있네요. 요즘에 사실 굉장히 힘들다 팍팍하다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지역 상권도 그렇고, 그래도 오늘 또 지역 장날인데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급격한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지 장날마저도 좀 한 사람을 느끼게 합니다. 또 모든 것이 이제 조만간에 더 뭐 날이 추워지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지역민들 또 모든 분들에게 힘과 위안이 되는 그런 오후가 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계속 그 1980년대 주옥 같은 노래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선상에서 또 80년대 주옥 같은 노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그 가수 권이나 씨입니다. 뭐 이분은 사실 이분도 원래는 우리 충북 분이세요. 충북 이제 청주에서 태어나 이제 고교 시절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그 대학을 이제 서울에서 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984년 그 이광조의 사랑을 잃어버린 너라는 곡을 작사 작곡하며 이제 가요계와 인연을 맺습니다. 사실 이분은 뭐 작사와 작곡, 가수, 뭐 라디오 DJ, 연기자, 쇼 프로그램 진행자, 뭐 실용음악과 교수, 또 기획사 대표, 뭐 사업가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은 1987년 슬픈 추억이라는 노래를 들고서 솔로로 전향을 하며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이후 89년 이제 마로니에라는 또 그룹을 결성해서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의 7 히트곡은 그 1989년 그 영화 제목이죠. 비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그 OST 음반이 그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김현식 씨와 그 강인원 씨 등과 함께 이 노래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원래 이분은 김현식이나 그 이광조 등과 함께 소극장에서 그 콘서트 중심의 그 활동을 하는 라이브 무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더그라운드 그 가수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후로는 그 자신의 뭐 음악적인 이제 소신을 그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92년부터는 서서히 이제 TV나 이제 이런 곳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방송 출연을 이제 결심하게 되죠. 뭐 사실 이분이 뭐 가수로서는 뭐 흔히 말하는 뭐 톱 가수나 인기 가수의 뭐 정점에 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싱어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발음, 발성 뭐 그 무엇 하나 다 사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또 폭발적인 성량과 거친 사우팅으로 아마 시청자들을 압도하는 최상급 기량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언더그라운드 가수로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TV에 나오면서 요즘에는 뭐 가끔 이렇게 복면가왕이나 이제 이런 데서 나와서 계속적으로 그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또 80년대 중후반을 또 대표하시는 그런 가수분이죠. 오늘 권인화 씨의 그 비오는 날의 수채화, 그것만이 내 사랑,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숨속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듯한 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스치를 하지. 음악이 흐르는 초콜릿색 물감으로 빗방울 그려진 가로등불 아래 돌아서
그대 숨속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부탁 나를 숨기듯 지린 고다운 거리에 투명하게 스치를 가지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나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세상은 너무나 모른다고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나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그것만이 내 삶
아유, 잘 들었습니다. 참 이분은 그 거친 샤우팅이 참 매력적인 그런 가수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그 짧은 생애와 딱 한 개의 앨범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의 용어가 아깝지 않은 가수, 바로 유재하 씨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분인 한국형 발라드의 시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25세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불렀던 권인아 씨라든가 김현식 씨, 이런 분들도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고 갔지만 그가 남긴 큰 업적은 현재 그 후배 가수들에 의해서도 계속적으로 그분에 대한 칭송을 차지한 그런 가수입니다. 지금도 그가 남긴 그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그 곡은 놀라울 정도로 세련되고 그 단아한 앨범입니다. 어눌하지만 솔직한 보컬 전체를 아는 뭐 이런 어떤 그 세션이라든가 간결하고 담백한 가사가 참 인상적인 그런 가수이죠. 사실 이분은 경북 안동에서 그 탄강 사업을 하는 그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그 작곡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는 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기타, 키보드 등 여러 악기의 연주에도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한양대 재적 시절에는 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 그 키보드스트로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해외 순방이나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 학사 일정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음악 활동을 이제 거기서 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이후 졸업 후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그룹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때 뭐 김현식 씨나 이제 이런 분들과 다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조금 그런 자기 음악 세계를 펼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자신만의 이제 음악 세계를 추구하고자 솔로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1987년 이제 그 본인이 당시 이제 800만 원 돈을 들여서 악기 편성과 리듬 또는 뭐 코드 진행, 형식, 편곡, 작사, 작곡, 앨범, 편집까지 혼자서 진행하며 그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 음반을 그 서울 음반을 통해서 발매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앨범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가창력에 뭐 미달한다라는 이유로 출연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평론가들이 저 사람 노래를 뭐 이상하다는 이제 이런 평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지금 후세에 와서는 이분에 의해서 한국형 발라드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오다 보면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려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곡이 TV에서는 나오지를 못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청취자들에게 들려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뒤부터 유재하라는 인물이 이런 가수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알게 됐죠.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곡을 내고 나서 이제 친구들과 사실 이분이 잘 남들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창생들 모임에 참여를 했다가 그날 그 옆에 그 친구가 모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아마 그 친구가 아마 음주운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그 옆에 동승을 하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나이 25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후에 그의 이제 음악이 바로 지금 이와 같이 큰 호평을 받게 되는 거죠. 한국형 발라드의 시발점이라든가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이제 신승훈 씨라든가 이런 발라드 가수들이 나오면서 그분에 대한 추모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가수입니다. 오늘 우리 FM 공동체 그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와 그대 내 품에 이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스스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별 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안고 싶어라 밤하늘 보면서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족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술잔에 비치는 어여쁜 그대의 미소 사르르 달콤한 와인이 되어 그대 입술에 닿고 싶어라 내 취한 두 눈엔 너무 많은 그대의 모습 살며시 피어나는 아지랑이 되어 그대 곁에서 맴돌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어둠이 찾아들어 마음 가득 기댈고
잠시 필요할 때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아유, 잘 들었습니다. 이 지금 막 들으신 그대 내 품에 이 곡은 나는 가수다에서 우리 여성 보컬 뛰어난 보컬이죠. 박정현 씨가 이 노래를 나는 가수다에 불러서 그때 노래를 들으면서 유재 씨의 이 곡이 참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사 전달력은 참 탁월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처럼 간만에 우리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 내 품에 이 두 곡을 참 듣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여가수 바로 1980년대 이제 후반에 서울들 나타나기 시작한 여가수죠. 김혜림 씨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가수 겸 배우인 나혜심 씨의 딸입니다. 사실 이분은 가정사가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집안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우연히 발견한 사진으로 아버지 얼굴을 처음 봤다고들 합니다. 아마도 과거 나혜심 씨가 사실 인기 가수 겸 배우였으니까 아마 말 못한 사연이 강한 대목이죠. 어찌됐건 김혜림 씨가 성이 김씨인 걸 봐서는 그 시대의 권력가나 경제계의 아버지가 거물일 것이다라는 추측성 말들만 난무합니다. 실제로 누군가라고는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요. 사실 이분은 나혜심 씨의 나혜심 씨가 인기가 한참 있을 때 가수 후배죠. 조용필 씨가 이 집을 자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유명하신 조용필 씨가 이제 나혜심 씨를 이제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서 어린 김혜리의 재능을 발견하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과 같은 이런 가요계의 길 가는 거를 엄청 반대했기 때문에 거부를 많이 했다고 하죠. 조용필 씨가 요청을 했음에도.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용필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김혜림 씨 딸을 가수의 입문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때 조용필 씨는 필 기획사라는 자신의 이제 이벤트 회사를 조그만하게 이제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조용필 씨가 젊은 이런 어린 이제 이런 세대들을 받아들여 갖고 1988년 이때 보면 우리가 젊음의 행진이라는 이런 가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때는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MC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아이돌 가수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김혜림 씨가 첫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 이제 1989년에 바로 이제 이 DDD라는 이 노래로 이제 크게 히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그날 연말 신인상을 이제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을 이제 대표하는 여가수로 성장을 하게 되죠. 정규 한 7집 앨범을 그 짧은 기간에 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97년 이제 이후에는 라디오 DJ와 이제 연기자로서도 이제 이쪽 방향을 이제 선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이분도 우리 한국 가요사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약 한 7, 8년에 거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렇게 또 유명세를 많이 탔던 그런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제 나혜심 씨가 급격하게 건강 약화가 오는 바람에 한 10여 년간을 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차츰 이제 방송에서 멀어져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잊혀져가는 이제 그런 가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간간히 공연 무대에서 오르고 있고 원래 또 성격이 그런 아버지도 없는 그런 가정 환경사에서도 참 밝고 명랑하게 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마당발로 또 연예계 마당발 하면
몇 분이 있답니다. 뭐 이영자 씨를 비롯해서 우리 김혜림 씨 뭐 요런 그 몇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그 친분을 갖고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90년대 우리 혜성처럼 나타나 전화번호 그 DDD를 갖다 열풍시킨 분 우리 김혜림 씨의 DDD와 이젠 떠나가 볼까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와 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에 저 화다이 아래
잘 들었습니다. 나른한 오후에 우리 김혜림 씨의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좀 솟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노래를 듣고는 그 시대를 또 한번 회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음에는 저희가 그 김종환 씨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사실 이 김종환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아시질 않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이분은 저 85년 그 옴니버스 앨범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수보다는 원래 작사 작곡을 하면서 뭐 여러 가수들에게 이제 이 곡을 이제 이렇게 선사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이분이 만든 곡 중에는 사실 이제 그 대책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대책 없는 너라는 노래가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대책 없는 너라는 노래를 또 이제 반대로 본 바람난 천사라는 이 곡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 곡은 사실 지금 들어봐도 참 발칙한 가사로 인해서 방송 금지가 되고 이제 이 소속사에서도 막 홍보를 중단하게 되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작사 작곡가로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는 막 가정에서 나와서 하숙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이제 생이별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또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작사 작곡이라는 게 사실 지금 시대에는 작사 작곡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영역의 자유를 굉장히 넓혀주는 데 비해서 그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이와 같이 노래 하나가 잘못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은 많은 그런 제약을 받게 되죠. 예, 그런 시대에 바로 이제 대책 없는 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람난 천사라는 이 곡이 사실 이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면서 이제 그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제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던 중 이제 2집 앨범은 본인 스스로가 노래를 부르게 되죠. 바로 이제 그 2집 앨범이 존재의 이유가 이제 그 OST로 이제 쓰이면서 커다란 반항을 불러 모으죠. 사실 처음에는 이분도 TV에 나와서 불렀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OST, 연속극의 그 OST로 나왔다가 시청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저 가수가 누군가 이제 궁금증을, 사실 처음에는 얼굴 없는 가수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후 이제 사랑을 이제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 또 바로 이어서 또 사랑을 위하여라는 이런 노래가 또 나오면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사실 한 평균 한 연 100만 장 이상씩 계속 그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그가 그 방송을 했던 그 기간을 합치면은 거의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인데 요 시기에 300만 장 이상을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정규 앨범으로만. 그러나 이제 이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길보드 차트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은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판매하는 레코더량을 합치면은 아마 수백만 장에서 막 100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하지 않았나, 이런 그 이제 비공식으로 잡히니까요. 그거는 이제 길에서 판매되는 거나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레코드는 그 공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으로 잡힌 건 약 한 300에서 350만 장 정도를 잡고 있으니까요. 이분의 그 연령층을 보면은 30대나 40대 이 주부, 가정 주부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듣게 되지만 그 어떤 여성들의 그 마음을 굉장히 그 아프게 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어떤 사색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 주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도 30대, 40대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의 인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는 지금도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사 작곡에 엄청 능통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좋은 곡을 많이 줬습니다. 뭐 김수희의 그 아모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사연 씨의 바램, 그다음에 현숙 씨의 그 친구에서 애인으로 등 이제 이런 곡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가수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요즘에도 작사 작곡에 계속 그 관심을 가지면서 그 미스터 트롯에서 나온 정동원 씨의 그 여백을 작사 작곡해서 바로 이분이 만들어서 그 정동원 씨한테 준 곡입니다. 그만큼 작사 작곡으로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시고, 또 본인도 간간히 이런 7080 그 라이브 무대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가수죠. 오늘 그 김종환 씨의 존재의 이유와 사랑을 위하여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 오래 헤어지진 않아. 너에게 나는 돌아갈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내게 가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저녁 늦게 나는 잠이 들었지. 너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지.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눈을 뜨면 또 하루가 가고 내 손엔 작은 너의 사진뿐. 너를 다시 만나면 꼭 안고 놓지 않으리. 헤어져 있던 시간만큼.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귓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사랑으로 남게 해줘. 예,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5천여간 만에 이 노래를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 노래를 노래방에 가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한때는 이제 물론 뭐 벌써 한 20여 년 전이겠죠. 예, 참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음악을 많이 들어보세요. 누구나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거다 하고 위안을 가지십시오. 즐겁다 하고 체면을 걸면 정말로 즐겁고 즐거운 추억만이 떠오르는 법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일을 기약하는 힘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FM 공동체 라디오의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곡과 또 좋은 가수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즐겁고 진짜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